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의 최창호 트레이너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기존에 제가 이제 스쿼트 영상,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 영상, 그런 영상들을 찍었어요. 그 하체 고관절을 쓰는 영상들을 찍었는데, 자, 그걸 하면서 제가 고관절 모빌리티 드릴이라는 걸 여러 가지 알려줬죠. 근데 이 모빌리티 드릴을 왜 해야 되는지, 또는 그게 어떻기 때문에 우리 고관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끔 알면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오늘은 단순히 이제 어떤 모빌리티 드릴을 하기 전에 고관절이랑 이런 스쿼트라는 동작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한번 알려드리고, 이론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좋은 고관절 모빌리티 드릴을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드릴을 설명한 영상들은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 정말로. 근데 그 모빌리티 드릴이 무엇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스쿼트에 영향을 주고 데드리프트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혼자 운동하시는데 충분히 좀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어쨌든 찍는 이유는 혼자서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지식에 좀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인터넷을 봐도 크게 그런 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게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멀리 가가지고 매번 모든 사람들한테 지도해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거, 제가 가진 어떤 재능, 이거를 좀 이런 유튜브 통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쨌든 고관절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드릴인데, 그게 왜 어떤 고관절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걸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드릴 배우신 다음에 그거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는 항상 스쿼트, 진짜 이제 본 스쿼트 하기 전에 해주시면 고관절이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에서 스쿼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플라잉 스쿼트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그 고관절의 어떤 구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 왜 플라잉 스쿼트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동작 따라하면 좋아진다 라고 아셔도 상관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게 무엇 때문에 깊이가 좋아지는지 알면 더 열심히 하겠죠. 왜 해야 되는지 알면 더 원래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이 고관절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 골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퇴골이 있죠. 근데 우리 스쿼트라는 동작은 고관절이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무릎뼈도 구부러지고요. 무릎뼈도 구부러지죠. 그 다음에 발목도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게 지금 스쿼트 동작 맞죠? 이렇게. 이게 스쿼트 동작입니다. 근데 뭐 스쿼트 동작을 해서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 되냐 안 되냐, 또는 엉덩이가 너무 뒤로 빠지면 무릎이 펴지니까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은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은 이 발목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발목의 가동 범위가. 이게 발목의 가동 범위가 나와야지, 무릎이 앞으로 나와야 상체각이 더 쓸 수 있어요. 상체각. 그러니까 상체가 더 서야 되는 이유는 무게 중량을 수직 위로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클린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버헤드, 우리 인상, 용상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상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머리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머리 위에 바가 올려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척추가 더 수직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 쪽이 좀 더 앞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뭐 로우바 스쿼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힙이 좀 더 뒤로 빠져야 돼요. 그래서 무릎이 좀 덜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힙 쪽에 있는 근육들을 좀 더 활성시키고, 특히 허벅지, 아까 말했듯이 무릎이 앞으로 나오는 그런 프론트 스쿼트 같은 동작은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나 엉덩이를 좀 많이 쓴다면, 힙이 많이 구부러지고 무릎이 덜 나오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엉덩이 근육이랑 햄스트링 뒤쪽 후면사슬을 많이 써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힙힌지 스타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 스쿼트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좀 더 허리를 좀 더 상체각을 더 세울 수 있는 뭐 앞쪽으로 무게를 드는 가블리 스쿼트라든가 프론트 스쿼트를 해서 앞쪽으로 무릎이 좀 더 나오더라도 허리에 부담이 안 가는 운동을 하시면 돼요.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각자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운동하는 특성에 맞게끔, 그 다음에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프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설명이 갑자기 하이바 스쿼트, 로우바 스쿼트 막 이렇게 뭐 프론트 스쿼트로 나뉘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스쿼트를 설명할 때 다른 버전에서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 고관절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무릎이 구부러지고 발목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게 스쿼트 동작이에요. 그럼 결국에 고관절에서 구부러짐이 일어나야 되는데, 고관절이 구부러질 때 뭐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고관절이 대체적으로 정상 각도가 120도 각도까지는 구부러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120도 각도. 뭐 이거는 그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120도 각도가 구부러지려면 120도 각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골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성분들이 버트윙크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버트윙크가 생기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고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각도 120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골반이 뒤로 구부러집니다. 골반이 뒤로 기울어져요. 그리고 허리가 아치가 사라지고 플랫해져요.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각도까지 허리 척추가 중립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보편적인 거고, 물론 그렇게 고관절 각도가 더 나오신 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120도 각도가 넘어가면 골반이 이제 돌아간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역시 골반의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허리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는 이 드릴은 120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반이 버트윙크가 생기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관절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먼저 말리는 거는 그거는 고치셔야 돼요. 근데 완전 풀로 주저앉았을 때 마지막에 버트윙크가 생기고 마지막에 골반이 돌아가는 거는 괜찮다. 근데 또 중요한 건 고중량을 들었을 때 마지막에 버트윙크가 생기는 거, 그거는 진짜 역도 선수처럼 정말 그 마지막에 리바운딩 하는 테크닉을 쓸 줄 모르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중량을 드는 스쿼트일 때는 그 버트윙크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골반이 말리기 전까지 하는 척추 중립 상태에서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이 ASIS라는 이 뼈와 이 대퇴골이 결국엔 이렇게 과도하게 이제 구부러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풀로 스쿼트, 딥 스쿼트를 하게 되면 결국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략적으로 무릎을 바깥으로 여는 동작을 해서 얘와 얘가 부딪히는 걸 막죠. 그러니까 관절이니까 이거는 어떤 근육의 타이트니스가 아니에요. 근육이 짧아서가 아니고 결국엔 뼈와 뼈가 만나니까 뼈가 더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버트윙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뼈와 뼈가 만나지 않게끔 무릎을 바깥으로 하는 게 있는데, 보통은 발을 바깥쪽으로 30도 정도 바깥으로 돌려서 고관절을 열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발 자체를 바깥으로 돌리면 고관절 자체도 바깥으로 열리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죠. 발이 바깥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발을 바깥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11자 스쿼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11자가 맞다 틀리다 이것도 역시 아니에요. 왜냐면 11자 스쿼트는 뭐냐면 우리가 발목의 움직임을 충분히 다 써야지 이 보행이나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발목 가동성까지 확보하려는 스쿼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거냐면, 바른 정면을 바라보고요. 그 상태에서 올라가서 바른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고관절만 바깥으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여기에 있고 발이 이렇게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무릎만 살짝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발 전체를 바깥으로 연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와 고관절에서는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는 토크가 조금 약하고요. 11자로 올라간 상태에서 고관절이 바깥으로 열리는 거는 좀 더 토크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말한 토크는 조금 더 11자에 가까웠을 때 더 생기는데, 이것도 뭐가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11자로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11자로 올라왔을 때 이 고관절이 이 ASIS에 걸리는 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발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면 0에서부터 뭐 한 12도 정도 벌어져 있지만 그거에 맞게끔 무릎을 열어서 고관절의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되게 지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발을 어떻게 놓느냐가 되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발을 놓을 때 어깨 너비로 일단 벌려서 놓으시고요. 어깨 너비라 하면 이 견봉 있죠? 이 어깨 너비가 이 발의 안쪽 면, 어깨를 수직으로 그대로 내렸을 때 발의 안쪽 면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어깨 너비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깨가 내려와서 발의 안쪽 면, 그러면 어깨 너비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고관절이에요. 그래서 이 고관절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바깥으로 여는 거,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인터널 로테이션이 너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골이 이 다리뼈, 밑에 있는 다리뼈가 바깥으로 회전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마다 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뭐 무릎 통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릎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체적인 모습을 보면 다리뼈는 안으로 살짝 돌아가 있고요, 윗다리뼈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다리뼈가 바깥으로 살짝 돌아가 있는 이런 형태가 보통 토크를 줬을 때 무릎이 많이 아파요. 왜냐면 이미 토크가 안쪽으로 걸렸기 때문에 토크를 바깥쪽으로 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이 고관절에 있어서 11자 스쿼트와 그 다음에 8자 약간 30도 방향으로 바깥으로 돌리는 스쿼트에서 고관절의 확보, 가동 범위를 확보해 주는 거, 고관절을 열어주는 거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배우시는 이 플라잉 스쿼트라는 동작을 해보시면 고관절의 깊이가 굉장히 좋아지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습편입니다. 이 실습은 아까 고관절의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충분히 이 실습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아시게 되실 거예요. 실습 이름은 플라잉 스쿼트예요. 플라잉 스쿼트. 플라잉, 날다? 날다라는 뜻이 아니고 플라이라는 플라이, 그러니까 P-R-Y 거예요. P-R-Y. 이거는 비집다라는 뜻이에요. 비집다. 그래서 내가 비집고 들어가는 동작이 살짝 보일 거예요. 그래서 왜 플라잉 스쿼트라는지도 좀 알고 운동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라잉 스쿼트는 뭐 가블리 스쿼트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또 달라요. 플라잉 스쿼트는, 가블리 스쿼트는 이제 무게를 이제 더 들어서 이제 하는 거고, 플라잉 스쿼트는 그냥 우리 말 그대로 모빌리티 드릴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가벼운 무게로 하시고, 더 중요한 건 고관절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의지가 있어야지 더 원활하게 관절이 열립니다. 그냥 동작을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실제로 고관절을 열려고 하는 어떤 동작을, 의도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잉 스쿼트는 캐틀벨을 이렇게 잡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발에 대해서 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발을 바깥으로 돌리냐, 11자로 놓냐, 뭐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편한 대로 하세요. 본인이 편한 대로. 토크를 뭐 더 주고 싶어서 11자로 놓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나는 고관절을 더 열고 싶다 그래서 8자로 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평상시에 내가 서 있을 때 그냥 내가 8자로, 평상시에 내가 서 있을 때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11자가 편하면 또 11자로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고관절이 충분히 열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은 30도 방향으로, 그냥 저는 그렇게 할게요. 30도 방향 바깥으로 돌려서 고관절을 좀 더 열어낸 상태에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캐틀벨을 잡고요. 그대로 앉을 거예요. 앉은 상태에서 중요한 걸 설명해드리면, 이 발이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쪽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설명하는 게 엄지발가락 밑에 이 점과 새끼발가락 이 밑에 이 점,
그 다음에 뒤꿈치까지 3개의 포인트를 삼각대라고 생각하세요. 삼각대. 이 삼각대가 항상 바닥을 지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지지한 상태에서, 견고하게 지지한 상태에서 그라운드를 이 발로 살짝 꼬집는 동작, 약간 이렇게 감싸 안는다라는 느낌을 주시면 더 좋아요. 그냥 지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발바닥으로 강하게 지면을 뿌리 박으세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뿌리 박으라는 거. 이게 요가에서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발바닥을 지면에 뿌리 박은 상태에서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관절이 절대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릎을 팔꿈치로 강하게 미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강하게 밀되 들리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스쿼트에서 지지 기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무릎이 바깥으로 들리면서 이렇게 스쿼트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항상 발을 누른 상태에서 무릎이 열릴 수 있는 만큼만 열어주세요. 엄지발가락이 들리지 않게끔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누르는 동작을 해줘야 신경학적으로 내전근까지도 같이 힘을 써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잊지 말아주시고, 캐틀벨을 이제 들고 상체를 세웁니다. 옆에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옆에서 보시게 되면 자, 골반이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척추가 중립이 유지되다가 어느 정도 내려오다 보면 여기까지 괜찮다가 좀 더 내려오면 이제 척추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살짝 말릴 거예요. 근데 이건 아까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고관절이 구부러질 수 있는 각도가 120도니까 그 이상 구부러지면 결국에 골반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체의 어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니까 버트윙크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가벼운 모빌리티 드릴에서는 약간 버트윙크가 생기더라도 들어주시면 좀 더 깊게 앉아주시면 좋습니다. 대신 주의해야 될 건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나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면 그 각도까지 무조건 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안 아픈 선에서 갈 수 있는 만큼 가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내가 연다고 생각하시고 무릎을 바깥으로 열어줘요. 골반은 약간 후방으로 돌아갔지만 등은 피려고 노력하세요. 등까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등이 구부러지면 안 되고 등을 항상 핀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항상 키 키운다는 느낌, 항상 정수리 위에서 무언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정면을 바라보되 약간 시선이 약간 전방 2m 앞쪽 아래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개를 들어버리면 목에 좀 부담이 가니까 약간 전방 2m 앞에 아래 본다고 생각하세요. 들고 견고하게 조인 상태에서 발을 누른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이쪽부터 비집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플라잉 스쿼트, 내가 비집고 들어가는 거야. 안쪽으로 밀어내고 반대쪽 밀어내고. 근데 발이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발을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지지 기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열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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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고. 이걸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열리면 결국에는 그 고관절이 소켓에서 그 고관절이 아까 말한 그 관골구 그 골반에서 이렇게 살짝 뽑혀져 나오는 느낌을 의미하면서, 그러니까 의도화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관절이 실제로 뼈가 관절에서 이렇게 살짝 빠져나온다는 걸 그리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이미지, 심상. 그러면 실제로 진짜 고관절의 모빌리티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고관절을 약간 소켓에서 빼낸다는 느낌 해주고, 얘를 앞으로 내리면서 내가 무게중심을 뒤꿈치로 가져와요. 그리고 들면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져옵니다. 다시 앞으로 내리면서 뒤꿈치로 가져오고 다시 무게중심 앞으로 가져와요. 앞뒤의 움직임도 중요한 거고 좌우로 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배 힘을 딱 주고 하고 올라오면서 일어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플라잉 스쿼트에 대한 어떤 동작의 좀 모든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 드릴이라는 게 결국에는 고관절의 모빌리티를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을 했을 때 허리에 통증이 난다거나 무릎이 아프다거나 발목 가동성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발목 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 좀 잘 안 접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 다치신 분들 이렇게 딱 붙였을 때 뒤꿈치가 이렇게 붙지 않는 사람, 이 각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무릎을 먼저 가동 범위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해주셔야지 안 다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를 하실 때 버트윙크가 끝에 생기는 거는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고중량일 때는 거기까지 내려가면 안 좋은 거고, 고중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버트윙크가, 그러니까 고중량이 아닌 경우에는 끝까지 내려가는 거를 연습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고중량일 경우에는 척추 중립을 유지하고, 만약에 버트윙크가 거의 끝지점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중간부터 미리 생겨버린다, 그러면 이 드릴을 꼭 해보셔서 허리가 말리는 전까지만 동작을 취해보세요. 그러면서 점점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세요. 그리고 나서 스쿼트를 하시면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트렝스 운동, 바디빌딩 운동 훨씬 더 느낌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근육은 최대한 늘어났을 때 최대 장력이라는 게 생겨서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근육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절이 잘 움직여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항상 안 다치게 운동하시고요. 스쿼트 하셔서 근육을 얻으려는 분들, 그러니까 바디빌딩을 하시려는 분들은 바디빌딩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힘을 기르고 싶은, 스트렝스를 키우고 싶은 분들은 힘을 꼭 키우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되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의 최창호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